희망시장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4시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아스팔트 위로 서려 올랐고 멀리서 첫 차를 기다리는 버스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떡집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자 온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미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요. 소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고 어제 저녁에 씻어둔 큰 솥과 시루가 반갑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쌀 불리기였습니다. 플라스틱 대야에 찬물을 받아 쌀을 넣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물속에서 춤을 추듯 흩어졌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 소정은 벽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시 30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일어날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7시가 되자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준비를 하며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인 하은이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떡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 우리 하은이 일찍 일어났네요. 아침은 먹었어요? 네, 위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은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소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이 일이 좋으니까요. 우리 하은이나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엄마, 어제 성적표 봤죠? 미안해요. 하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미안해요? 우리 하은이가 열심히 하는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저는 혼자 인터넷 강의만. 하은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곧 뭔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소정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엄마, 정말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저 혼자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학교나 잘 다녀와요. 점심값은 챙겼죠? 네, 챙겼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하은이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소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은이가 떠난 후 소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그때 정말 바보였어요. 이혼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박재현은 법원에서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소정 씨, 회사가 정말 어려워요. 부도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하은이 양육비는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요. 나중에 회사가 회복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요. 재현 씨, 제발 아이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나도 아이가 안타깝지만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소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변호사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권만 확보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근 시장 단골 손님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반찬가게 사장님이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소정 씨 전 남편 말이에요.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TV예요? 경제 뉴스에 나왔는데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래요. 강남에 펜트하우스도 샀다던데요. 그럴 리가요.
이혼할 때 부도 직전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박재현 회장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날 소정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재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김밥집 사장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소정 씨, 그 사람 새 부인하고 아들이 있다던데요? 네, 들었어요. 그 아들이 하은이보다 2살 어린데 명문 사립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수학과외, 영어과외, 심지어 골프까지 배운다던데요. 한 달에 과외비만 몇백만 원 나간다고 하던데. 소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전 10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백설기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떡 어때요? 네, 새로 나온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하은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말하는데 아빠가 성공했다면서요? 하은아, 그런 얘기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정말 아빠가 돈이 많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은아, 저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요.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그때 하은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소정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떡집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백설기 맛있다고 하던데요? 네, 맛보세요. 오늘 아침에 막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백설기를 한 입 먹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맛을 보는군요.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소정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 박재현 씨 아니세요? 소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 역시 그렇군요. 저는 최수님이라고 해요. 수님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있을 때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소정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을 말입니다. 네, 언제든지 좋아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백설기만 사서 갈게요. 수님 할머니가 떠난 후 소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왜 재현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소정은 내일이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평소보다 일찍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최수님 할머니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현의 이름을 아는 낯선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오전 10시 정각 약속한 시간에 수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소정은 할머니를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드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수님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A4 용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30년간 한 회사에서 격리부장을 했거든요. 네, 어제 말씀해 주셨죠. 그 회사가 바로 박재현 씨 회사예요. 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 정말요? 네, 정확히는 재현 씨가 물려받은 아버지 회사였죠. 제가 거기서 30년을 일했어요. 수님 할머니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정년 퇴직했는데 그 전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일들이요? 재현 씨가 이혼하기 6개월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소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들어서 회사 자산을 숨겼어요. 이혼 재판 때는 회사가 적자인 것처럼 조작한 장부를 제출했죠. 수님 할머니가 서류 중 하나를 소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예요. 보세요. 이혼 당시에도 회사는 흑자였어요. 소정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재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럼 재현 씨가 부도 직전이라고 한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때가 회사 역사상 가장 매출이 좋을 때였어요. 수님 할머니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뭐예요? 현재 부인 김나영 씨 명의로 된 계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가리킨 계좌 내역에는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들 전부 회사 돈이에요. 재현 씨가 나영 씨 명의로 빼돌린 거죠.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수백억 원은 될 거예요. 소정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0년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았는데 재현은 수백억 원을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정은 복잡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서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은퇴한 지금 수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심상 그냥 둘 수 없더라고요. 특히 하은이가 대학 갈 나이잖아요. 하은이를 어떻게 아세요? 어제 학교에서 오는 하은이를 봤어요. 교복 보니까 일반고 다니더라고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 씨 둘째 아들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온갖 사교육을 받는데 첫째 딸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분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사장님. 방법이 있어요. 수님 할머니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제 조카 친구예요. 젊은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해요. 소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서민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요? 저는 변호사 비용도 낼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이분은 공익 변호사예요.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도와줘요. 정말요? 네, 제가 미리 얘기해 봤어요. 이 증거들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정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는 이제 큰 회사 회장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님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요. 아무리 큰 회사 회장이라도 잘못한 건 벌받아야 해요. 소정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재현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일 때문에 할머니께 피해가 가는 건 아니죠? 저는 이미 은퇴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오히려 30년간 묵혀뒀던 걸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하은이가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수님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하은이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감사해요. 하은이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 하세요? 소정은 딸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수님 할머니는 하은이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공부 잘하죠? 그냥 그래요. 학원을 못 다녀서 곧 좋은 학원도 다닐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소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서류들 가지고 내일 변호사님 만나보세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고요. 소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수님 할머니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소정에게 건넸습니다. 이 증거들 복사본이니까 가져가세요. 원본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소정과 하은이는 둘만 남았습니다.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였어요? 응, 맞아. 무슨 일이에요? 소정은 딸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은이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엄마, 꼭 해보세요. 하은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정은 놀랐습니다. 하은아,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가 잘못한 건 벌받아야 해요. 소정은 딸의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용기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서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재현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상대인지를,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말입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정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정은 하은이와 함께 서민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이 아닌 영등포에 위치한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서민호 변호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표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님 할머니께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이 아이가 제 딸 하은이고요. 민호 변호사는 하은이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정은 수님 할머니가 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할머니께서 주신 증거들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호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사기입니다. 양육비 소급 청구는 물론이고 위자료 재산정, 재산분할 재심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민호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박재현 씨가 현재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시죠? 분명 좋은 변호사들을 고용할 겁니다. 소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겁니다. 민호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상대방이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모님을 나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소정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전처 10년 만에 거액 양육비 요구. 기사 내용은 소정에게 불리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재연의 변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인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봤어요. 인터넷에서 엄마 얘기가 뭐라고 하던? 돈에 눈이 멀었다고 성공한 전 남편한테 기생충처럼 달라붙는다고. 소정은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엄마를 믿어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알아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떡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 중 일부가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시선들도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재현 측에서 정식으로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호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혼 당시 회사가 정말 어려웠다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은행 대출 서류들. 민호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요? 시기가 너무 교묘해요. 이혼 직전 6개월 동안만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가 이혼 후 1년 만에 다시 좋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소정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수님 할머니가 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민호 변호사와 소정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연의 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 봤지만 대부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사 일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때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안 다녔던 직원이라서.
모두들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재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개인이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대답도 냉정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소정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밥집 사장님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하은이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조금만 참자. 하지만 소정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떡을 만들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수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드세요? 소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때 하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은아, 저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빠가 거짓말했는데 왜 우리가 숨어 살아야 해요? 하은이의 말에 소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씩씩해졌을까요? 학교에서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대신 끝까지 해봐요. 하은이의 눈에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서 꼭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하은이의 말을 들은 수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더 숨겨둔 게 있어요. 뭐예요? 재현 씨가 나영 씨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한 내역이에요. 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결혼 6개월 전부터 자산을 나영 씨 명의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민호 변호사도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정은 딸과 수님 할머니, 그리고 민호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해보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민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소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현이 얼마나 더 교활한 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첫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앞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은이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엄마, 떨려요. 나도 떨린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재현이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대형 로펌 변호사 3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재현은 소정을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변호사가 소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재현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 박재현 씨는 이혼 당시 회사 경영난으로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현이 증인석에 서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웠어요. 은행 빚만 수십억 원이었고 개인 보증까지 섰었거든요. 그럼 현재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혼 후 죽을 힘을 다해 일했어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살렸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전처가 양육비를 요구하지만 저도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빚이 많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재현의 연기가 설득력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호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준비된 서류들을 차근차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이혼 6개월 전부터 작성한 진짜 회계 장부입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의 회사는 이혼 당시에도 연 매출 500억 원의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법원에 제출된 적자 장부는 무엇입니까? 조작된 가짜 장부입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민호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가 이혼 과정에서 자산 총 300억 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민호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현재 부인과 결혼하기 전 자산 이전 내역입니다. 화면에 은행 계좌 이체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김나영 씨와 결혼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자산을 나영 씨 명의로 옮겼습니다. 재현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여입니다. 합법적 증여라면 왜 이혼 소송 중에는 숨겼습니까? 민호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30억 원, 외제차 세대, 해외 부동산까지 모두 피고의 은닉 자산으로 구입되었습니다. 드디어 수님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피고 회사에서 격리부장을 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피고가 이혼 6개월 전부터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수님 할머니의 증언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들어 실제 자산을 숨겼어요. 저에게 가짜 장부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부하면 해고될 상황이었어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은퇴 후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수님 할머니의 증언이 끝나자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현 측 변호사가 급히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일을
30년이 아니라 10년 전 일입니다. 수님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현이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정을 비난했던 댓글들이 점점 재현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말 악질이네. 10년간 양육비도 안 주고 저런 호화 생활을? 아이가 불쌍하다.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소정을 외면했던 상인들이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소정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끝까지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떡집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도 학교에서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다가와 위로해줬습니다. 하은아,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내 엄마 진짜 용감하다. 하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러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엄마가요. 소정은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1심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정은 민호 변호사와 하은이, 수님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재현은 이혼 과정에서 자산 총 300억 원을 의도적으로 은닉했음을 인정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미지급분 8억 원, 위자료 3억 원, 재산분할금 4억 원, 총 15억 원을 지급하라. 소정은 하은이와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님 할머니도 감격해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좋은 학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소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떡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의 힘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은이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 별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정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 떡집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깔끔한 타일과 스테인리스 설비가 들어서고 작은 카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희망시장 전통 떡집이라는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해서 전국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직원 1명도 고용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은이였습니다. 강남의 유명 종합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하은이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5등 했어요. 정말? 우리 하은이 대단하네. 수학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서울대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소정은 딸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재능은 원래 있었는데 환경만 뒷받침되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이제 떡집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소정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렇게 일하니까 보람 있어.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거든. 할머니는 회계 업무를 맡아서 온라인 쇼핑몰 관리까지 도왔습니다. 30년간의 격리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0% 늘었어요. 정말요? 믿을 수가 없네요. 좋은 떡을 만드니까 입소문이 나는 거죠. 할머니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하은이 공부는 어때? 잘하고 있어요. 요즘은 꿈이 생겼다고 하네요. 무슨 꿈?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하은이는 정말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민호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그래? 변호사 되기 힘든데. 힘들어도 해볼 거예요.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이는 법학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변호사도 하은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은이가 변호사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정의감이 강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변호사가 되면 첫 번째 의뢰인은 엄마예요. 하하, 그때는 내가 의뢰비를 받아야겠네. 하은이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희망시장도 소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상인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소정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미안했어요. 반찬가게 사장님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울게요. 김밥집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정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함부로 남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구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정은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소정 씨가. 어느 날 저녁 소정과 하은이, 수님 할머니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재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이 관계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나도 너희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수님 할머니의 말에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은이도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변호사 되면 할머니께 첫 월급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 고마워.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대박 뉴스 있어요. 뭔데 그렇게 흥분해?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국 상위 1% 나왔어요. 소정과 수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하은이가? 네. 이대로 가면 서울대 법대 합격 확실하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정이 직접 만든 떡과 수님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으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하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덕분이지. 소정은 딸과 할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 즈음 재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경영도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더 이상 재연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응, 들었어. 어떤 기분이에요? 별로 아무 감정이 없어. 이제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소정의 마음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감사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정말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서울대 법대 붙었어요. 소정은 딸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도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떡집 앞에 현수막까지 걸어주었습니다. 희망시장의 자랑 이하은, 서울대 법대 합격 축하. 합격 발표 다음 날 하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제가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은아. 그리고 할머니도 끝까지 모실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수님 할머니가 감동해서 두 모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5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정말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민호 변호사와 함께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의뢰인은 시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은이는 무료로 도와드려서 승소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은이는 어머니를 닮아 정의감이 강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소정의 떡집은 이제 희망시장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떡집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여자는 떡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소정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요, 엄마.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하은이의 말에 수님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행복을 찾은 거야. 소정은 딸과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 하자. 당연하죠, 엄마.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망시장 골목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